자, 계속해서 243페이지 실행 후 조치 이거 봅니다. 쭉. 자,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등기에 기록을 해주겠죠. 기록을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한다?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각하. 자, 요 사이에 이제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인이 스스로 등기 신청을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나면은요. 실행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실행을 한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할 사항이 전체 몇 개다?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등기필 정보. 요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요? 작성을 합니다.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자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이것을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송신을 해주는, 교부하거나 송신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부는 어떤 경우일 때 교부할까요? 방문 신청일 때. 방문 신청일 때는 얘를 교부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일 때는 이제 송신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요 작성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언제 할 것이냐 이거. 얘는 권리를 취득할 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243페이지 등기필 정보 해가지고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작성을 한다. 등기부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기타 부호의 조합을 이루어지고 일련번호 12자리고요. 비밀번호 50개가 있더라. 일련번호 12자리, 비밀번호 50개.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작성해 볼게요. 자, 언제 작성하냐면은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러니까 보존, 설정, 이전하면 기입 등기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어떤 등기할 때는 말소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더라 이겁니다. 말소할 때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보존하고 설정하고 이전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설정이라든지 얘는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얘는 공동 신청.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가등기를 할 때도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한다 이겁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예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를 하는 경우 두 가지.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경 등기라는 경우도 있고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그래서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경우냐면은 합유 명의인.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합유자가 추가될 때. 합유자가 추가될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뭐를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 B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단독 소유를 하는 1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A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요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에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 등기로. 이렇게 권리자가 어떻게 돼? 권리자가 추가되는 무슨 등기할 때? 경정 등기할 때. 이런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권리자가 자, 등기필 정보는요. 이제 그 의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 등기필 정보는 새로이 권리자가 기록된다 그랬잖아.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요. 권리자로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면, 권리자가 별도로 어떠한 새롭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가 대위했을 때,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자, 얘 한번 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채권자에게 필증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채권자에게 줬던 필증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언제 우리가 받는 거야? 권리를 취득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는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옛날에 등기필증을 줬지만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에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완료 후에 과거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필증을 줬다 이거야. 그러나 역시 얘도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때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 만들어줘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관공서가 무엇했을 때,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등기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촉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한다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왜 해줄까요? 나중에 이 권리자가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됐죠?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지 방법은 이거죠. 방문을 했을 때는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신청했을 때는 송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통지에 상대방하고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또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써 있죠. 1번에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시면 권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국가 지자체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 네 번째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수령받지 않는 경우,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깁니다. 쭉 넘겨서 247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안전 확보 나오는데 여기서는 2년에 1,000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2년에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등기법에서 이러한 벌금, 행정, 형벌이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등기필 정보 작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한다. 등기 완료 통지. 두 가지의 개념은 두 가지.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면은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에게?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두 가지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통지해 준다 이거야.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통지를 한다.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신청인에게. 또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등기 명의인에게. 자, 법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등기 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청인 등에게 그 등이 바로 명의인이에요.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규칙에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권리자. 1호, 명의인이 권리자죠. 2호, 대위자, 피대위자. 그죠? 피대위자. 그 다음에 51조에 따른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 얘는 신청인.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에서의 등기 명의인. 그죠?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그 관공서가 신청이 되는 거죠. 촉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가 만료가 되면 신청인에게도 통지해주고 명의인에게도 통지해주는. 그럼 왜 명의인에게는 통지를 해줄까요? 등기 명의인에게. 얘는 자신 앞으로의 등기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가 이제 세 번째.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다 쓰면은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요거죠.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무엇 해줘라?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적하고 등기.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 기록이 이혼화되어 있죠. 따라서 대장하고 무엇을 등기 기록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소유자 A이고 대장상의 소유자가 A인 상태에서 소유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면 B로 바뀌면 여기서도 소유자를 A에서 B로 변경하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뭐야?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만 통지해 주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말소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회복 등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통지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즉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대장상에는 소유자만 나타나야지 전세권자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 완료 후에 조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과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과세 자료. 어디에? 세무서에다가 제공해 줘야 되겠죠? 과세 자료 제공은 두 가지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도 이때 포함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세무서장에다가 과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쪽 지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의 신청이 나옵니다. 자, 이의 신청도 역시 굉장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248페이지에 이제 법조문이 있고요. 250페이지에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풀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자, 등기관이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또한 무엇을 했다? 이렇게 각하를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적극적인 무엇이다?
적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를 한 것을 이것을 일명 우리는 소극적 처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실행했다라는 의미, 기록했다라는 의미. 소극적 처분은 각하를 했다라는 거. 자, 이 처분이 무엇했다? 처분이 부당했다. 즉 적극적 처분이 부당했다라는 소리는 실행이 부당했다라는 거고, 소극적 처분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하가 부당했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 부당은 실행이 부당한 거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말소를 해달라고 무엇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말소를 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각하가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기록해달라고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무엇을 한다?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의 특징 첫 번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즉 언제라도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즉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즉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이의 신청서를 써야 돼요. 요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서도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이때는 등기소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어디다 제출하자?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서를 왜 등기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느냐? 등기관이 실행을 한 것도 등기관이고 각하를 한 것도 누구다 한다? 등기관이에요. 따라서 등기관에게 한 번 정도의 어떤 더 기회를 주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등기관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라는 거. 집행정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자, 250페이지를 봅니다. 의의를 보시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어디에다가?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자?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절차 1번, 이의 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신청서를 등기소에,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의 신청 정보에는 이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 신청의 대상인 등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4번에 뭐가 써있어요?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즉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집행부 정지 효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의 신청은 그러면 각하가 부당했을 때 이의 신청은요, 등기 신청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제3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의 신청인의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신청에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제3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실행이 부당을 해요. 실행이 부당해서 말소의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이의 신청을 등기 신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해요. 신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또 보충학습에 뭐가 쓰여있어요? 보충학습에 이해관계인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예규에 이제 해놨죠.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에서는 다 안 된다. 이해관계인이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채권자만.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경련 등기를 채무자의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면 그 채권자는 누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채권자만. 채권자만 이해관계인이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라든지 저당권 설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말소 등기의 의무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얘네들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유가 나옵니다. 사유.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죠. 사유를 봤을 때는 말소의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유가 1호하고 몇 호에 한해서만, 2호에 한해서만. 얘는 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각하에 대해서 각하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내가 본인 스스로가 각하가 왜 등기관이 각하를 했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를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완료가 됐을 때, 즉 말소의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경우는 1호와 몇 호에 대해서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뭐는 안 될까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업무 처리. 여기서 이제 신청서가 이제 어디로 와요? 등기관에게 딱 온다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조치를 취하자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조치, 여기도 조치 이렇게 됩니다. OX 이렇게 OX. 여기서 O는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고요. X는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관이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소가 부당했다라는 거죠. 아니, 기록이 부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무엇하면 돼요?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 말소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각하가 부당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 해주면 돼?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분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며칠 이내? 3일이죠. 3일. 3일 이내. 여기도 며칠 이내? 3일 이내 법원에다 보내주는 겁니다.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다 송부한다? 지방법원에다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여기도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2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법원에서 역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 결정 내릴 수도 있고 각하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도 인용할 수도 있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이제 결국은 결과 나온 거죠. 그 등기를 무엇해라? 말소하라고 말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용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각하가 부당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거 무엇해라?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3장 시작할 때 명령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타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 자, 이쪽에 다시 보시면 각하가 부당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행해달라고 뭐를 삼았어? 이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권리자가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기록 명령을 하더라도 그 기록된 등기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각하 결정된 이 저당권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다.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더라. 이거 가등기 명령.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위에도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실행된 등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진행 중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부기등기 명령을 내는 거예요. 부기등기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즉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 1번의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인데 요거에 현재 지금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겁니다. 1- 얼마? 1 해가지고 1번의 전세권 말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기하게끔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가등기 명령을 내리는 거죠.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이렇게 딱 해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이제 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도 기각을 내렸어. 그럼 이제 기각을 하게 되면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등기관에게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관이 해야 될 일 하나 볼게요. 자, 요 밑에 거 저당권에 각하를 해서 이의를 삼았더니 왔어. 가등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를 결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이 각하가 올바르게 된 거죠. 그죠? 그 기각을 한 거죠. 더 이상 얘는 무엇을 할 수 없어? 본등기를 할 수 없죠. 그죠? 본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지를 왔죠. 그러면 2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무엇한다? 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소? 직권말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해서 이렇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가 올바르게 잘 된 거죠.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얘도 죽여야 되겠죠. 무슨 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되면 등기관이 해야 될 것은 직권에 의해서 무엇하는 거야? 말소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건 누가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말소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봐요. 법원에서 인용을 했어. 말소명령 내렸죠. 말소명령 내려서 이게 말소가 된 거지 그러면. 그건 더 이상의 이거는 필요 없죠.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결론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과 가등기 명령 내린 것은 오로지 그 말소는 누가 시키는 거야? 등기관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253페이지. 253페이지를 보시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해 보시면 이전 등기를 기록하라고 기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이 돼버렸어. 그럼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 지상권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지상권을 깔고 앉아있어? 누가 전세권 등기를 깔고 앉아있어?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디귿. 말소 등기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소 등기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등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는 존재하더라 안 된다 이겁니다. 리을.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했잖아요.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 신청서 빼고 나머지 다 돌려주거든요. 각하를 하게 되면 신청서 빼고 다 돌려줘. 여기서 법원에서 이제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럼 이제 등기관이 기록을 하기에 앞서서 신청인에게 내가 너 각하할 때 돌려준 거 있죠? 그거 다시 가져오시면 기록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이 신청인이 안 가져온 거야. 제출 안 한 거야. 그럼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4번에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직권말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직권말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29회 때는 이의신청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의신청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25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만 언급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 부분. 나머지는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기출문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4장이죠. 4장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4장 각종 등기 절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